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JTBC 엔터뉴스 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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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제 파악 못한 임영웅.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수 임영웅 씨가 주제 파악을 못했다니요? 저 네, 겸손한 분인데? 너무 못해서 난리가 한번 그래요? 났었습니다. 네네. 네, 가수 임영웅 씨가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건데요. 다음 달 27일부터 이 전국 투어 콘서트 I'm 히어로를 진행을 합니다. 네. 최근 서울 공연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매진이 됐었어요. 당연히 와. 티켓팅에 실패한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이 표를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팬분들이 도대체 임영웅 씨 주제 파악 언제 할 거냐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좀 더 큰 곳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정 담긴 요구사항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체조 경기장에서 할 거야? 언제까지 호남평에 안 갈 거야? 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소에 이런 말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임영웅 씨는 아직 더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기엔 모자란 것 같다며 겸손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제까지 겸손할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앙코르 콘서트는 그 서울 고척 스카이 돔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좋은 음향으로 양질의 무대를 선물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호남평야에서 해도 내 자리가 없는데 체조 경기장이 웬 말이냐라는 귀여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와, 근데 임영웅 씨라면 진짜 호남평야에서 한다고 해도 네. 한 1분 만에 다 매진될 것 같아요. 새만금 이런 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니 이번에 진짜 무섭게 어마무시한 속도로 빠르게 매진이 됐대요. 이 덕분에 정말 전국에 수많은 불효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정말로 그 피 튀기는 티켓팅이죠. 피켓팅이라고 하죠. 네. 피켓팅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티켓을 손에 넣지 못한 이 전국의 아들, 딸들의 숫자가 제가 볼 땐 최소한 몇십만 명은 되는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그중에 한 명이고요. 이 전국의 수많은 이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예매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임영웅 씨 콘서트가 이 효도 트렌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매 당일 이 사이트가 서버가 완전 목통이 됐었습니다. 네. 티켓 오픈 1분 만에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이 역대 최대치인 약 370만을 기록했습니다. 6회차의 공연이었는데요.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요. 네. 6회 공연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임영웅 씨가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총 9만 명의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온몸에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를 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오. 영웅 시대라는 아름다운 별들을 품기 위해 더 큰 우주가 되겠다는 임영웅 씨의 각오가 더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까 효도 트렌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꼭 부모님 위해서가 아니라 2030 세대도 이 임영웅 씨의 팬들이 워낙 많아서 네. 정말 피켓팅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임영웅 씨가 최근에 한 예능 프로에 출연했는데 이것도 뭐 올 한 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와.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임영웅 씨가 흥행 보증 수표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 콘서트가 아직 한 달 좀 넘게 남았지만 어떤 무대가 좀 펼쳐질지 좀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콘서트는 무대가 있고 앞쪽에 좌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수와 이제 관객들이 마주보고 공연을 하는 형태인데요. 네네. 임영웅 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360도 무대로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360도 모든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꾸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방식은 뭐 방탄소년단이나 아이유 씨 같은 정말 톱 중에 톱 가수들만 해왔던 방식입니다. 뭐 최대한 많은 팬과 소통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기획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죽은 좌석이 없어지니까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이선자라고 네, 하는군요. 이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안내의 아픔을 맛본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명웅 씨도 티켓팅에 도전을 해봤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하도 어렵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시도를 해봤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50만 명이라 기다릴 수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명웅 씨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뭐 꿈틀꿈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도 화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이명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꿈틀꿈틀이란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춤 연습을 하는 모습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신곡의 안무를 스포일러한 건지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증을 더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명웅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멋있기도 하고 너무 귀여우셔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이명웅 씨도 팬들의 마음을 또 직접 해보셨다고 하니까 피켓팅을 네. 또 이해하게 됐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클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카페에서 손님 티켓팅을 도와준 카페 사장님의 사연이 또 화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카페 업주가 직접 공개한 처음 뵌 손님 이명웅표 잡아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네. 이 한 중년 여성이 이명웅 씨 콘서트에 너무 가고 싶은데 예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 사장님이 선뜻 도와줬대요. 극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라도 저 상황이 되면 환호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훈훈하죠. 이 영상이 삽시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이 결국 이명웅 씨에게도 이 소식이 닿았습니다. 이명웅 씨는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카페 사장님의 앞날이 늘 건행하시길 저와 영웅시대가 늘 응원합니다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명당이라고 카페 앞에다 걸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악용하는 네. 안표상들이 좀 정말 많다고 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표를 얻지 못한 팬들이 좀 속출을 하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표를 되팔려는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 예. 한 상에 16만 원인 좌석 2장을 180만 원에 되팔겠다는 안표상도 있었고요. 지금 이건 850만 원으로 뜨는 것도 있네요. 아이고, 너무 너무 심하죠. 원래 티켓값의 몇 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려는 안표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명웅 씨 측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네네. 근데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뭐 아직 실망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 투어 콘서트라서요. 지금 예매가 끝난 건 서울 콘서트고요. 앞으로 뭐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서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콘서트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셔서 표를 꼭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예매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네. 안표 사지 말고 꼭 피켓팅에 성공하시기를 네. 바랄게요. 이명웅 씨와 팬들의 건행 계속해서 응원하고요. 자, 다음 주제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에너지를 쏟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즐겨볼까요? Blackpink in your area. Shut it down. Blackpink in your area. Shut it down. What? Shut it down. Blackpink in your area. Keep talking, we shut you down. 두 번째 키워드, 월드클래스 블랙핑크 월드 투어 마침표 찍다. 네, 이번에도 콘서트 소식인데요.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11개월, 무려 11개월간의 맞습니다. 월드 투어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이 11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무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월드 투어였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월드 투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무려 66회차 공연을 펼쳐서 18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월드 투어로 약 3,5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걸그룹이 고척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은 블랙핑크가 최초입니다. 일찌감치 전석 매진이 됐었고요. 이틀간 3만 5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멤버 제니 씨는 이 피날레 공연인 만큼 서울에서 꼭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고요. 리사 씨는 블링크, 그러니까 팬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투어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와,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180만 명의 관객을 만났다.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가장 네. 큰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걸그룹이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다. 블랙핑크. 블랙핑크다라고 답을 내놓는 아주 그런 대단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블랙핑크 콘서트로 인해서 대만에서는 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어머. 했다고 네. 합니다. 이 당시 블랙핑크의 대만 콘서트 암표 가격이 이 정가 대비 무려 최고 45배, 약 1,734만 원까지 치솟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암표 판매가에서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또 베트남에서는 이 공연이 열린 하노이시의 인민위원장이 블랙핑크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 하노이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라는 이미지와 국제적인 문화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냈다면서 블랙핑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와, 암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와, 근데 대만에 그 1,734만 원인데 벌금을 50배 물면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와, 블랙핑크의 영향력 그야말로 진짜 월드클래스급이에요. 사실 이번 서울 피날레 콘서트가 또 이목을 그만큼 끌었던 이유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재계약 여부 때문인데요. 블랙핑크는 지난달에 기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 좀 재계약에 관해 언급을 한다거나 팬들에게 뭐 블랙핑크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네. 제니 씨는 앞으로도 멋진 블랙핑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알려진 리사 씨는 저의 20대를 함께 빛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뭐 해석에 따라서는 팬들에게 좀 작별 인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 씨의 경우에는 그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500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받았다라고 알려진 그런 설이 돌았던 멤버입니다. 예. 뭐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의 활동이 계속 지금처럼 완전체로 유지될지 아니면 조금 뭐 변화가 있을지 어떤 식으로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성은 결혼하고 김영옥은 사망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갑툭 튀죠.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가짜 뉴스입니다. 먼저 최근에 배우 조인성 씨가 그 박선영 전 SBS 아나운서와 결혼을 한다는 결혼설이 그러니까 이른바 찌라시로 돌았었습니다. 네. 네네네. 네, 저도 그 해당 글을 좀 지인에게 받아봤었는데요. 아무런 뭐 설명이나 근거가 없었고요. 그냥 조인성, 박선영 결혼 이렇게 적힌 한 줄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받아보고는 조금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양측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이 즉각 결혼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접점이 없고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도 뭐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인데도 정말 삽시간에 몇 시간 만에 퍼져 나갔습니다. 양 소속사 측도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문의를 하는 기자들에게 뭐 이런 건 좀 보도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점점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일 뿐이었던 건데 이게 그렇게 기사로 자 내보내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놀랬던 게 그 배우 김영옥 씨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고 저는 네네. 작년에 그 뜨거운 싱어즈 맞아요. 보면서 너무 팬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언뜻 본 거예요. 제가 그것도 가짜 뉴스였죠. 그렇죠. 저도 당시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우 김영옥 씨가 이 자신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좀 주변인들까지 마음고생을 한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이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꾸 나보고 죽었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뭐 한참 울었다는 지인도 있고 동창들까지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네네. 나중에는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아유 내가 살아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살 날이 많은 사람이면 뭐 그냥 웃고 마는데 얼마 안 남은 사람 가지고 그러지들 말라 하면서 좀 재치 있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난 2월에 김영옥 씨의 사망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본 후배 배우 김혜은 씨가 깜빡 속아서 실제로 오열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팬들도 뭐 워낙 좋아하는 배우니까 네. 정말 가슴이 철렁한 그런 그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우 신혜라 씨도 뭐 재산 상속 관련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돌아서 또 해명을 하느라 곤욕을 치르게 되고 했는데 이게 연예계 가짜뉴스는 좀 더 근절이 돼야 되고 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퍼뜨리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